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정선과 영월 동강변에는 동강 할미꽃이 활짝 핍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식물인데요.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동강 할미꽃을 훼손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강 물줄기를 따라 깎아지른 절벽에 보라색 동강 할미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여느 할미꽃과는 달리 하늘을 향해 꽃망울을 활짝 피워냅니다. 1년 중 딱 이맘때 그것도 열흘 정도만 꽃을 피워 사진에 담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벽 상부의 동강 할미꽃은 대부분 누런, 묵은 잎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묵은 잎은 수분을 저장하거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동강 할미꽃의 묵은 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묵은 잎을 일부러 떼어낸 겁니다. 하천변에 탐스럽게 피어난 동강 할미꽃도 사흘 만에 누군가 뿌리째 판에 갔습니다. 자기가 찍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또 찍으면은 똑같은 사진이 나오니까 작품의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깎아지른 절경을 배경으로 피어난 동강 할미꽃도 누군가 꽃대만 꺾어버렸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한 800여 포기가 있었는데요. 21년도에 혼자서 이렇게 조사를 대충 한번 해봤더니 막 200여 포기도 안 남아 있을 정도로. 주민 감시단까지 나섰지만 훼손은 계속됐고 결국 CCTV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CCTV를 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지자체하고는 저희가 좀 설치할 장소를 좀 물색해서 다녀왔고요. 한국 특산식물로 오직 우리나라 동강 일대에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 해마다 순환을 겪으면서 최대 자생지인 정선군 규람리 일대에만 지난 10년 사이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횡성군이 기업들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위탁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군유지까지 팔았지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평창의 사례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조성 사업 추진 업무 협약. 자산 운용 업체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IT 업체가 센터 설립 계획을 총괄하는 횡성군과의 3자 협약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1,000억 원을 유치해 횡성의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사들인 뒤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강원도 최대 규모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진입도로 조성 등 행정 지원에 나선 횡성군은 지역 중점 사업인 전기차에 자율주행 빅데이터형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부분의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의 롤모델은 이미 3개의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네이버 센터를 비롯해 64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해 걷어들이는 지방세 수익만 98억 원입니다. 또 IT 업계 청년층 유입으로 초고령 사회인 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잘 되면 지방 세수와 고용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지만 섣불리 추진하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민자 3,600억을 끌어와 15만 제곱미터 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했던 평창군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지 매입비를 되돌려달라는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땅이라서 이자 돌려 내용인데 사업 진척은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해 말 경기 성남 데이터 센터 화재로 1,000만 명 이상 사용하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불거졌고 정부는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으로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가깝고 기온이 서늘해 기기 냉각비가 절감되는 강원도가 유리하지만 고려할 것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한국전력 측과 협의하고 민자 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 조달 계획을 충실히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재난제 갑자기 이제 카카오 사태도 한 번 있었듯이 그 긴급이 전력이 끊기거나 아니면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력 수급이 좀 중요하고
강원도는 원주권과 춘천권, 태백권, 영동 남북권 등 5개 권역별 강점을 부각시켜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춘천에서 엑스포 주 행사장인 세계 잼버리 수련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오늘부터 현장 준비 체제에 돌입합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한 기반시설을 비롯해 탄소 상쇄숲과 산불 재난보건숲을 관리하고 엑스포 행사장 안전 편의시설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랜드마크인 솔방울 전망대는 4월 준공, 전시관과 음식관 등의 텐트 시설은 8월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을 비롯해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내수 진작과 개인 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을 늘리고 이벤트도 벌입니다. 3월 기준 428개인 착한 가격 업소를 6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강원도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한 뒤 영수증을 인증하면 배달의 밀단식회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밖에 시군별로 월 1회 이상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6개 코스가 오는 21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철원은 백마고지 전적지 체험, 화천은 백암산 케이블카 탑승, 양구는 두타연 탐방, 인제는 평화생명마을 등 백두대간, 고성은 해금강과 금강산을 가까이 조망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희망일 21일 전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구는 수요일, 인제는 토요일과 일요일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주거비 장학금은 도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벌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815명에게 8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이 5구가 이하인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생으로 학교 소재지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학생이면 됩니다. 신청은 5일부터 19일까지며 150명을 선정해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릉시가 경포 3.1 만세탑과 독립운동가 흉상 인근에서 흘러나오던 친일 작곡가의 음악 재생을 중단하고 비석에서 친일 작곡가 홍남파의 이름도 지웠습니다. 강릉시는 MBC 강원영동의 취재로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며 보도 후 문제의 비석에서 친일 작곡가 홍남파 이름을 삭제하고 음악 재생 목록에서 사공의 노래 대신 다른 음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일제 잔재 흔적으로 논란이 되는 시설물은 이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최근 부영아파트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고
1200세대 아파트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철도가도교 확장 지연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아파트 건설사 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까지 4차례 부영그룹에게 가도교 확장 사업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영그룹 측은 아파트 입주 후 실제 교통을 분석해 비용 부담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소양 스카이워크를 오늘부터 9일까지 7일간 임시 휴장합니다. 바닥 유리 투명도 개선을 위해 필름을 교체하고 경관 광장 데크 보강 작업과 다리 하부 청소를 실시합니다. 임시 휴장 이후 10일부터는 야간 개장을 하고 방문객이 기념으로 바닥 유리에 두고 간 동전을 수거해 연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춘천 산홍동에 있는 강원도립 화목원이 개장 이래 처음으로 야간 벚꽃 축제를 엽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7일부터 13일까지 열고 야간 입장은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행사 기간 중 봄꽃 나눠주기와 퓨전 국악 공연, 푸드트럭이 마련됩니다. 화목원은 야간 개장에 모든 가로등과 식물원과 박물관의 모든 조명을 밝혀 사진 찍기에 손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오는 30일 부대 일원에서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예선대회를 엽니다. 글라이더 고무동력기, 폼보드 전동비행기 등 3개 종목에서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는 본선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선대회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며 스페이스 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선대회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도 열립니다. 강원도가 149개 동물병원의 운영 실태를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동물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거나 진료부 진료 기록을 쓰지 않는 등 수의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점검 결과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이 드러나거나 허위와 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이 한 달 동안 총기와 도검 등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은 내일부터이고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를 방문 또는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가 끝나는 오는 5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육군이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육군 2군단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춘천과 화천, 홍천 등 9개 시군에서 국지 도발에 대비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가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